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9일 오후 3시 13분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방금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한 이후 16일 만입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오늘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3,57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211표 62%입니다. 반대 1,343표 38%입니다. 무효 21표로 집단 운송 거부 종료권이 가결되었습니다. 종료의 찬성이 62%였습니다. 투표 참여율은 13.67%, 약 14%로 극히 낮았습니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이 26,144명인데 그중 3,575명만 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현 지도부가 집단 운송 거부 종료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 의견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투표 참여율이 낮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총파업 철회 61.84%, 약 62%. 이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불법과 법의 대결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긴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이거는 합법적 파업이 아니다. 불법적 집단 운송 거부다. 용어부터 아주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다. 화물연대의 상당수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차주,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 즉 자영업자인데 노조원 행세를 하면서 이른바 파업을 하니까 이거는 파업으로 볼 수 없고 그냥 집단 운송 거부다. 이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과는 다름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윤석열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소신 있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이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주 폭력을 쓰고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조폭이다. 조폭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엄격하게 규정을 하면서 또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 기사들을 보호해주고 하니까 현장에서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경찰이 민주노총의 폭력을 방치 내지 방조한 느낌이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권력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경찰이 오히려 용기 백배해가지고 불법을 단호하게 저지하는 과정에서 법이 서는, 그게 바로 법치죠. 법이 서는 나라가 법치입니다. 법치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법대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민노총도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양심적으로 나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나는 업무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권력이 보호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윤석열의 법대로는 이게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전라도, 경상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어기는 사람을 가를 뿐입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칼처럼 대응을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방패가 되어주는, 그야말로 법치 정신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준다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알아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법치를 집행하는 대통령이 존경스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모든 자신의 행동을 헌법으로 설명한 분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은 헌법이라는 눈밖에 가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헌법으로 한다 이거죠. 새삼 윤석열 대통령이 돋보이는 것은 문재인 씨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모조리 위반하고 오로지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것이 너무나 생생하니까 헌법을 바로 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맙기도 하고 헌법을 바로 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세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헌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헌법이 그냥 헌법책에 활자로서 박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공권력이라는 힘으로서 전환해가지고 동원하면은 그 극성스러운 민노총도 이렇게 굴복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법치를 바로 세우면은 한국 안에서 종북 세력을 끝장내고 그 연장선에서 김정은 정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법치로 통일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법치를 제대로 세우면은 통일도 가능하다. 법이 이렇게 힘이 세다는 걸 새삼 실감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민주주의는 많이 외쳤는데 법치 외치는 사람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법치 위에 서야지, 민주주의가 무법천지 위에 서면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폭민, 우중, 그것은 난동입니다. 법치 위에 민주주의를 세우면은 그 민주주의가 바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의는 바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영어로는 law라고 합니다. L-A-W. 이 말은 바이킹 말에서 나왔습니다. 바이킹은 약탈자죠. 무자비한 전사 집단이죠. 그러나 일단 통치를 할 때는 법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법치. 그래서 바이킹이 가는 곳에 인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바이킹 국가가 다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리고 반은 바이킹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이 법치를 세웠습니다. 영국이 법치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민주주의를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는 이런 점에서 한국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